태평양 한가운데 깊고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손톱만한 산호섬 70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석회질 땅. 그곳이 바로 나우루로 교황청과 모나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 국가다. 수십 년 동안 이 산호섬은 인광석 퇴적물에서 비롯된 눈부신 흰 대리석 덕분에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그 채굴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오늘날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섬이자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기억된다. 간혹 호기심 많은 여행객과 반쯤 빈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공무원들만 찾아올 뿐이다. 그럼에도 거의 신비로운 고독 속에서 섬은 활기찬 사회적 삶을 끌어내고 있다. 관광객과 마주칠 때 폭발적인 에너지로 유명하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나우루 여성들의 환대가 그 중심에 있다. 나우루에는 3,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카롤라인 제도와 멜라네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 산호 땅은 물고기, 바다새, 열대 과일이 풍부한 풍요의 터전이었다. 대대로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섬 중심에 흩어진 30의 마을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19세기 말, 세계 농업에서 귀한 비료로 각광받던 인광석에 제국주의 열강이 눈독을 들이면서였다. 독일, 이어 호주, 심지어 영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섬은 순식간에 부의 우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인, 필리핀인, 유럽인이 노동자로 몰려왔고 매일 실려나가는 인광석 수만 톤 덕분에 한때 나우루는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 풍요는 잠시뿐이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장량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섬에는 달 표면 같은 풍경만이 남았다. 물이 고인 구덩이, 버려진 제방,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아프리카의 기후. 만천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인구는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 빚더미에 오른 국가,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그때까지 눈에 띄지 않던 거대한 문제가 서서히 부상했다. 바로 대규모 비만이었다. 오늘날 나우루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중증 비만을 앓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생선과 현지 과일 위주의 식단이 값싼 가공식품 수입으로 대체된 점, 채굴 후 복구되지 않은 공공공간의 부족이 만든 좌식 생활, 그리고 오랜 기간 과잉이 경제적 지위와 동일시되었던 문화적 영향까지. 호주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프라이드 치킨, 설탕이 가득한 탄산음료, 공업용 빵이 가정 식탁의 기본이 되었다. 동시에 한때 나우루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는 과도한 여가와 활동 부족을 부추겼다. 하지만 나우루는 단지 보건 비극만의 무대가 아니다. 이곳은 여성 정체성이 폭발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작은 섬 안에서는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누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누가 가장 멋진 집이나 두둑한 통장을 가졌는지를 속속들이 안다. 그리고 대개 NGO 직원, 정부기관 파견자, 해양과학자들인 관광객이 도착하면 현지 여성들은 외국 방문객이라는 희소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 속에서 호기심 떤 교태 떤 문화적 자부심을 뒤섞은 잊지 못할 환대를 펼친다. 해가 뜨면 그녀들은 해안 도로를 따라 산책하며 눈길을 끄는 옷차림을 뽐낸다. 화려한 무늬의 팔어와 영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매치하고 조개 귀걸이와 지그재그 목걸이를 걸쳤다. 거칠게 갈라진 도로, 녹슨 전신주, 미완성 콘크리트 주택 사이를 자존감 넘치는 느린 걸음으로 지나간다. 낡은 드럼통 위에 세운 노점에서는 잘 익은 파파야, 망고, 바나나를 팔며 관광객에게 나우루어로 맛있다를 뜻하는 오웨를 가르쳐준다. 첫 만남은 종종 스파이시 치킨 한 조각이나 코코넛 나무 그늘 아래서 마시는 캔 음료수 주위에서 이뤄진다. 한 모금씩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가족, 호주 피지 키리바시에 흩어진 나우루 디아스포라, 그리고 일자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흐른다. 스마트폰을 든 몇몇 젊은 여성은 브리즈번에서의 유학 사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인증샷을 보여주고, 다른 이들은 언젠가 폐광을 관광학 프로젝트로 되살리고 싶다는 희망을 들려준다. 인광석 채굴 쇠퇴 이후 열린 몇 안 되는 문 가운데 하나가 관광 유치였다. 스포츠 피싱, 난파선 다이빙, 내륙석호 사륜구동 사파리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객실이 50개뿐인 호텔 하나, 주유소 2곳,
먹을 만한 레스토랑 한 곳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에 나우루 여성들은 자신들의 친밀한 방영 안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창조하는 법을 익혔다. 집으로 초대해 전통 춤 타오부를 보여주고 지역 합창단의 노래를 들려주며 때로는 현지 망고 맥주로 건배가 이어지는 사적인 파티를 열어 전곡까지 웃음꽃을 피운다. 그런 밤 자리에서 방문객은 섬의 또 다른 면모, 공동체 정신을 발견한다. 다른 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사회적 빈곤이 여기에는 거의 없다. 삶은 대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할머니가 도덕적 권위, 이모가 잔치 기획자, 젊은 사촌들이 영어와 인스타그램 코드, 서구 드라마에서 배운 유혹 기술을 가르친다. 여기서 성적 금기는 큰 의미가 없다. 여성들은 새로운 경험과 외국인과의 흥정에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눈다.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섬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정당한 힘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권한 강화는 때때로 국가의 현실과 충돌한다. 나우루는 또한 정치적, 인권적 논란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2000년대부터 호주 정부가 자국 내 수용을 원하지 않는 난민을 나우루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섬은 실질적인 구금시설이 되었다. 야렌 외곽의 전기 철조망과 무장 경찰이 지키는 벽 뒤에는 여성 방문객이 설 자리가 없다. 경비 인력과 남성 난민을 위한 공간뿐이다. 비만이 지배하는 한적한 섬 풍경과 인간 존엄이 흔들리는 수용소의 차가운 현실, 그 극단적 대비가 현대 나우루의 맥박을 만든다. 이 모든 가운데 나우루 여성들은 상충하는 기대의 파도를 헤엄친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며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유행과 싸워야 하고 동시에 소수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사회적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은 새벽 운동 모임을 시작했다. 석고둘레 걷기, 맞춤형 줌바, 정부 프로그램에서 빌린 자전거로 운영하는 사이클 클럽 등이 그것이다. 다른 이들은 도시 농업에 앞장서며 집 옆에 녹색 잎채소 밭을 일궈 숨은 영양 결핍에 대항한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경제 전환이다. 떠오르는 여성 기업가들은 생태 관광을 모색한다. 인광석 채석장, 크레이터 탐방, 복원된 맹그로브 카약 투어, 토착 식물을 되살리려 애쓰는 실험 양묘장 방문을 엮은 코스다. 관광객마다 그녀들은 가이드, 스토리텔러, 나우루 정신의 대사로 나서며 회복력 온기덕트 결단이 뒤섞인 매력을 전한다. 호주인 관광객 에밀리 와스는 드물게 2번이나 나우루를 방문한 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성들은 인광석과 야자수 사이, 위기와 웃음 사이에서 맥박치는 살아있는 존재로 섬을 이해하도록 나를 이끌었죠. 과잉과 버려짐을 견뎌낸 뒤에만 피어나는 지혜였어요. 우리는 역사적 풍요의 질이 비만의 비극 그리고 나우루 여성들이 이끄는 사회적 부흥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가장 잊힌 섬의 고독을 힘의 발판으로 바꾸고 환대를 무기로 신체적 자존을 저항으로 삼았다. 그러나 나우루는 대조의 영역이다. 열대 태양의 열기와 구금시설의 냉혹한 관료주의가 공존하고 환대하는 여인의 미소 뒤에는 새로운 길을 찾는 체제의 어려움이 숨는다. 이제 우리는 이 여성들이 외부 세계와 어떤 동맹을 맺고 빈약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을 구하면서도 관광객의 미친 매력을 잃지 않는지 살펴볼 것이다. 새벽녘 살구색 빛이 나우루 중앙 석호의 하늘을 물들일 때 여성들 한 무리가 지역 가이드 협회 작은 사무실에 모인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지도 위에 오래 버려진 인광석 크레이터, 노후 담수화 시설 옆에서 되살아나는 맹그로브, 아니발의 모래 언덕 아래 고대 차의 석장 흔적 등 섬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가는 길을 그린다. 이들은 자원봉사 가이드로 월급도 제복도 없다. 오롯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에게 길을 열어 주려는 마음이 동력이다. 해마다 고작 몇백 명뿐인 방문객을 맞이하는 관광 루트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지만 각 코스는 변역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설계된다. 인광석, 란체 크레이터를 도보로 둘러보는 일은 단순한 지질 탐사가 아니다. 그것은 흥망성소의 은유, 풍경에 남은 상처와 재생 가능성의 증언이다. 가이드는 인도와 오세아니아에서 온 광부들이 불렀던 노동가와 부푼 희망을 들려주며
그 약속들이 붉은 흙더미 아래 묻힌 과정을 이야기한다. 관광객은 이제 인광석 대신 히비스커스와 구아바 씨앗이 움트고 있음을 귀 기울여 듣는다. 시든 채석장에서 섬의 가장 과감한 프로젝트가 피어난다. 공동체 양식장이다. 현지 생물학자 타라 아이야가 이끄는 이 사업은 일부 크레이터를 채운 담수를 이용해 틸라피아와 민물새우를 기른다. 여성들은 어류와 식물을 순환시키는 아쿠아포닉스 기법을 적용해 키리바시와 투발루로 일부를 수출한다.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파괴적 유산을 생명의 원천으로 바꾸는 능력의 상징이다. 참여 관광객은 물고기를 먹이고 물 샘플을 채취한 뒤 현지 재료로 만든 세비체를 즐기며 도시 어부 경험이 사파리 못지않게 감동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연대가 외부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우루 내부에는 소규모 지역 투자자, 여성 기업가와 디아스포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개발 기금이 있다. 호주 던던 뉴질랜드 후원과 섬 내 상점들의 기여로 조성된 이 기금은 여성 전용 프로젝트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한다. 재활용천 가방을 만드는 재봉 공방, 지역 과일을 활용한 수제 빵집, 코코넛 오일과 인광석재에서 추출한 잿물로 비누를 만드는 공방 등이다. 각 창업자는 회계 자문, 디지털 마케팅 수업, 그리고 1년간 멘토의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지역 경제는 다변화되고 값싼 수입품 의존도는 줄어든다. 이와 동시에 자원봉사 여의사들은 야렌의 작은 병원을 태평양 선구적 보건센터로 바꾸었다. 케냐계 미국인 의사 미리암 킬론조의 지도 아래 텔레메디슨을 도입해 브리즈번의 전문의와 나우루를 연결했다. 진정한 혁신은 지역 해외 영양사들이 문화 현실에 맞춘 식단을 설계하는 지역 영양 유닛에 있다. 햇볕에 말린 생선, 토착 뿌리채소, 가정 지붕 온실에서 재배한 수경 채소를 조합한다. 또한 건강요리 워크숍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설탕, 지방 과도 없이 전통 요리를 보존하도록 돕는다. 한때 소아 당뇨로 붐볐던 병원은 2년 만에 15세 미만 신규 진단을 눈에 띄게 줄였다. 예술 역시 변화를 품었다. 아이워의 지역 갤러리에서 나우루 출신 화가 쉔펠러는 인광석 이전과 이후의 섬 삶을 그린 벽화 연작을 선보였다. 강렬한 색과 역동적 필치로 그는 전통 그물로 고기 잡는 여성, 산호끼를 누비는 아이, 야자 그늘에서 매트를 엮는 노인을 묘사했다. 벽화는 아시아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순례지로 삼으며 유명해졌다. 펠러는 관광을 문화 확산의 매개로 삼아 작품 복제본을 판매하고 여행객 대상 회화 워크숍을 열며 학교 강연을 통해 예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정치 생활도 서서히 문을 연다. 최근 의회 선거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당선됐다. 여러 지역 NGO가 연대한 성평등 운동이 이끈 성과다. 이들의 법안은 여성에게 토지 상속권을 허용하는 토지법 개정,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공립보육 프로그램, 교과 과정에 젠더 공부 의무화를 포함한다.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그들의 의회 진출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던 여성의 목소리가 공론장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한다. 서쪽 해안에서는 젊은 환경운동가들이 섬 전력 절반을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전기공학자 모린 고보나가 이끄는 이 사업은 나우루를 태평양 재생에너지 모델로 만들 잠재력을 품는다. 또한 호주 유학 스템 장학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고등학생 여성이 학업 후 섬으로 돌아와 지속 가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도전은 여전히 거세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몇 안 되는 모래사장을 위협하고 지하수층을 염분화한다. 이를 알기에 나우루 여성들은 국제과학자와 협력해 살아있는 산호방벽과 도시배수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후적응위원회를 꾸렸다. 또한 염분에 강한 타로 품종을 재배하고 토착 수종을 재식재해 토양을 안정화하는 회복력 농법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맹그로브 식재식을 열어 소녀들이 받아와 코코넛 나무에 관한 시를 낭송하고 노인들이 고대 노래로 땅을 축복한다. 모든 계획, 모든 프로젝트마다 같은 결의가 흐른다.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적고 비만율이 가장 높은 이 섬을 여성 주도의 사회혁신 실험실로 바꾸겠다는 것. 한때 인광석의 심장이 뛰던 고원에서 석회에 비친 황혼까지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우루의 진짜 부는 과거 광물에 있지 않고
창의, 연대, 용기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주민의 힘에 있다. 그 목소리, 미래를 짜는 손, 회복력의 리듬으로 뛰는 심장을 통해 나우루는 두 번째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그 이야기는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값싼 기념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저항, 의식적인 환대, 그리고 여성 리더십이 세상 가장 외진 곳에서도 풀어낼 수 있는 변혁적 힘을 전달한다. 나우루에서 습한 더위는 피부 위에 담요처럼 내려앉고 오후의 적막은 매미 울음이나 섬을 한 바퀴 도는 작은 오토바이의 엔진음으로만 깨진다. 그러나 현지인과 방문객의 시선이 교차할 때면 다른 에너지가 흐른다. 섬 여성들에게 드문드문 찾아오는 관광객은 단순한 새 얼굴이 아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설렘, 그리고 연애 가능성이다. 10,000명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모두가 이름이나 별명, 친척 관계로 서로를 아는 곳. 연애 상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가족과 얽힌 관계망 속에서 젊은이가 사촌이나 이웃 친구의 옛 연인과 사귀게 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등장은 이국적이고 신선하며 미지의 존재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매력적이다. 이는 단순한 열대섬 클리셰가 아니다. 아니발의 해변이나 맨헨 호텔의 몇 안 되는 바에서 일부 관광객은 현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에 놀라곤 한다. 활짝 웃으며 서툰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부두에서 석양을 보거나 호주산 냉맥주를 나눠 마시자고 초대한다. 외국 여성 방문객에게 이 접촉은 즉흥적이고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수 나우루 여성에게 이런 만남은 빽빽이 얽힌 사회 버블에서 잠시 벗어나는 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경제적 이익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우루에서 외국인, 특히 남성에 대한 매혹은 문화적 동경, 경험 갈증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TV와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이방인에 대한 거의 신화적 이미지를 그려놓았다. 자유롭고 재미있고 다르다는 인상. 이미 젊은 여성 대다수가 글로벌 콘텐츠에 접근하지만 살아있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또 다른 충격이다. 자신의 꿈을 인스타그램 필터가 아닌 현실 앞에서 가늠해 볼 기회다. 일부 여성은 관광객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시선을 느끼며 자신을 더 당당하고 매혹적으로 발견한다. 섬 남자들은 이미 너를 이모처럼 본다는 농담이 있지만 방문객은 공유된 과거도 일상의 무게도 모르게 전혀 다른 눈빛을 보낸다. 그 눈빛, 관심과 놀라움, 칭찬은 다른 거울이 되어준다. 여행자 포럼에는 나우루 여성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집으로 초대하며 때로는 짧은 관계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외로움, 연결에 대한 갈망, 남성 중심의 관습, 코드에 대한 작지만 분명한 저항이 숨어 있기도 하다. 한 연구 익명 인터뷰에서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이웃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싸우거나 화해하면 다들 수군대죠. 외국인과 함께라면 달라요. 날 판단하지 않아요. 날 몰라요.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관광은 단순한 경제 엔진이 아니라 감정 촉매로 작동한다. 일부 여성은 밀물처럼 짧지만 강렬한 관계를 경험하고 때로는 더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 열리기도 한다. 최소한 대여섯 커플이 여성 나우루인과 오세아니아, 또 유럽 남성 사이에 성립해 브리즈번, 오클랜드 혹은 나우루에 정착했다. 놀라움 속에서 싹튼 사랑이었다. 나우루에는 세계 곳곳처럼 조직적인 성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섬이 너무 작고 사회적 감시가 강하며 비공식 경제가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광객과 여성의 만남은 대개 합의되고 자발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러나 긴장은 있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의 관심을 빼앗긴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문화 뿌리 뽑기와 정체성 상실 위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에 여성들은 나우루 시스터스프리라는 모임을 만들어 감정적 자율성과 사랑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들은 성관광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사랑의 권리를 수호하려 한다. 판다누스 나무 그늘 아래 열린 모임에서 여성들은 경험을 나누고 시를 읽으며 유독한 관계와 문화적 족쇄를 논한다.
몇몇 관광객 여성은 보편적 여성 연대를 느꼈다고 전한다. 관광 당국은 이 감정적 차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지 가정과 함께하는 저녁, 여성 주도 요리 워크숍, 방문객 참여 전통춤과 의식 등이 포함된 몰입형 경험을 만든다. 이 공간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주인 이야기꾼 대사다. 작은 섬이지만 강렬히 진동하는 감정을 전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애 이야기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여성 방문객들은 나우루에서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를 경험한다고 증언한다. 현지 여성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보여주며 요리법을 나누고 모성 경험을 공유하며 여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우정을 맺는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랑이 아닌 그 강한 여성 아애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결국 관광객에 이끌린 나우루 여성들의 현상은 이국적 미스터리도 선정적 이야기 거리도 아니다. 보이지 않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선택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자 하는 보편적 인간 욕구의 표현이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공간에서 사회적 그물이 촘촘히 조이는 곳에서 외부인은 가능성의 상징, 예상치 못한 문이다.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의 조그만 섬에서 여성들은 욕망과 자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오는 관광객마다 짧은 이야기일 수도 길게 이어질 숨결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기회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나우루는 여전히 세계 지도 속 어둠에 숨은 비밀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 쇼핑몰도 고속도로도 붐비는 밤문화도 없다. 넘쳐나는 관광객, 인플루언서, 배낭족도 없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섬은 독특하고 거의 최면 같은 매력을 지닌다. 모험가가 그 땅을 밟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나우루는 매혹적인 여성들과 특별한 인구학 너머로 극단이 빚어낸 나라다. 상처 입은 낙원이다. 인광석 부의 과거는 풍경과 집단 기억의 흉터를 남겼다. 빈 광산은 갑작스러운 풍요와 급작스러운 몰락을 상기시키는 열린 상처다. 그러나 그 겉보기에 황량한 풍경 속에서 조용한 저항이 피어난다. 현대 세계의 속도와 동떨어진 삶의 방식이다. 나우루의 아이들은 여전히 맨발로 바다 앞에서 놀고 어른들은 해질녘 가족 서클에 모이며 노인들은 바다가 유일한 달력이던 시절 이야기를 전한다. 미래를 불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고대의 평온으로 현재를 붙든다. 여기에는 서두름도 끊임없이 생산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삶은 석양, 함께 웃는 소리, 시계 없는 시선으로 측정된다. 이 작은 섬에서 외국과의 만남은 영적 차원을 띈다. 관광객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거의 닫힌 세계에 들어온 돌발 변수다. 새 이야기, 새로운 사랑,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는 존재다. 그러나 다른 관광지들처럼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나우루는 외부를 품으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밀물에 적응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산호초처럼. 바깥 시선 없이도 욕망은 죄가 되지 않고 환대는 꾸밈이 없으며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사색의 공간이다. 방문객에게 매혹되는 여성들은 필요나 구경거리가 아닌 인간적 연결 본능으로 움직인다. 어떤 남성들은 나우루에 설명 못할 끌림을 느낀다. 무언가가 그들을 깊이 건드린다. 경제적 의존, 자원 부족, 고립 같은 구조적 과제에도 나우루는 품위 있게 버틴다. 산호의 파도가 해안을 두드리고 나우루어 노래가 울리고 낯선 이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가 이어질 때마다 섬은 과장 없는 정체성을 확인한다. 일부 여행자는 반복해서 돌아온다. 나우루는 호화로움도 극한 모험도 드라마틱한 폭포 셀카 배경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더 희귀한 것을 준다. 진정성이다. 꾸밈 없는 세계를 목격할 기회다. 더위는 날씨뿐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서 오고 시선은 소음이 아니라 정적에서 깊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비만하고 가장 적게 방문되고 일반 관광에 잊어버린 섬이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와 욕망, 구원을 발견한 장소가 된다. 나우루에서 삶은 소리쳐 외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한다.